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어제였죠. 저희가 이 한국형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K스타가 실험을 시작한 지 10주년을 맞았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네. 오늘은 이 K스타와 함께 핵융합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K스타 핵융합 실험 장치라고 알려져 있죠. 네. 근데 이게 한국형 인공태양이라고 불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핵융합이라는 것이 간단히 말하면 이 태양을 본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태양이 아주 강렬한 빛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 원리를 그대로 지구상에 옮겨와서 에너지를 얻겠다라는 겁니다. 예.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겠죠. 예. 그 장치가 바로 K스타인 거고요. 그래서 이 K스타를 인공태양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 원리를 모방했다. 그래서 핵융합 발전을 인공태양이다라고 네. 부르는 거군요. 자, 이 기술을 구현하는 장치가 또 K스타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핵융합 발전하면은 사실 이 원자력 발전인가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이 핵융합 정확히 어떤 걸 말하나요? 이 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조금 예. 이제 원자력과 비슷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원자력 발전이 핵 분열의 원리를 이용을 한다면 이와는 상반되는 핵융합의 원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네. 이 태양의 원리라고 했잖아요. 예. 태양 속에는 수소가 들어있고요. 이 수소의 원자 핵이 태양 중심부와 같이 고온과 고압의 상태가 되면 융합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융합인 거죠. 예. 그러면 이 융합 과정에서 수소들이 서로 합쳐지면서 헬륨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가벼운 수소가 무거운 헬륨으로 바뀌면서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예. 이걸 우리가 핵융합 에너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 에너지를 K스타와 같은 장치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청정 에너지라고도 부르는 거군요. 네. 네, 앞서 태양 에너지 원리를 모방한 것이 핵융합 에너지다라고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지구상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건가요? 네, 우선 뭐 수소 원자핵이 융합 반응을 일으키려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태양과 같이 아주 높은 온도와 아주 밀도가 높은 상태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고압 상태가 돼야 되겠죠.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이런 상태를 만들게 되는 건데요. 네. 이 플라즈마는 고체, 액체, 기체가 아닌 제4의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에서는 원자핵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핵융합이 활발하게 잘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플라즈마가 발생하면 이 플라즈마는 형태가 있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 D자 모양으로 생긴 초전도 자석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석을 만드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 자석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게 되는데 이 자기장이 플라즈마를 진공 상태로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가둬놓게 되는 겁니다. 예. 이 안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하게 되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초고온 플라즈마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된다면 핵융합 에너지도 얻을 수 있게 네, 되겠군요. 맞습니다. 이 플라즈마를 가둬놓는 그런 그릇의 역할을 하는 게 그럼 K스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그릇 안에 진공의 용기를 만들어 놓고 예. 그 안에 플라즈마를 발생시킨 뒤에 그 안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네. 이때 이제 필요한 게 바로 연료가 될 텐데요. 예. 그냥 플라즈마만 있다고 해서 핵융합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네. 앞서 우리가 수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 연료가 되는 수소를 넣는데 여기에는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중수소는 바닷물을 이용을 해서 쉽게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이 삼중수소는 우리가 흔히 쓰는 리튬에서 분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말씀만 듣고 보면 연료 자체는 좀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바닷물은 무한에 가까운 자원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고요. 또 노트북이나 휴대폰 배터리에 흔히 쓰는 이 리튬 자체는 아직은 매장량이 풍부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핵융합 에너지를 고갈되지 않는 무한 에너지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핵융합 에너지를 궁극의 미래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네. 부르고 있군요. 자, 그리고 이 K스타를 통해서 이런 원리를 구현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네. 이 앞서 말씀드린 이 D자형 초전도 자석을 이용하는 방식을 우리가 토카막이라고 합니다. 예. 이 실용화에 가장 가까운 방식이라고 해서 주목을 받는 방식인데 K스타가 이 방식을 이용을 했습니다. 예. 이 K스타의 정확한 뜻이 그래서 초전도 핵융합 연구 장치 이렇게 되는데요. 이 K스타를 통해서 고성능 플라즈마를 발생하고 유지하는 기술들을 계속 실험을 해가면서 발전을 시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의 기술 수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네, K스타가 10년이 되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2008년에 처음으로 플라즈마를 발생하는 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 핵융합의 목표가 바로 이 장시간 동안 고성능 플라즈마를
유지를 하는 건데 이를 위해서 조금씩 기록을 경신해 왔는데요. 예. 이 최근에 아마 저희가 보도로도 전해드렸을 텐데 K스타의 플라즈마 온도를 1억 도까지 올려서 1.5초까지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 1억도 말만 들었을 땐 정말 엄청난 고온인 건 네. 알겠는데요. 1.5초간 유지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10년 동안 온도를 조금씩 올려온 셈인데 네. 언뜻 보면 작은 차이 같지만 여기에 굉장한 기술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 1.5초라고 하는 게 지금은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씩 이 시간을 늘려가야 되는 건데요. 네. 자세한 설명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핵융합 발전소의 운전 온도가 1.5억도입니다. 그래서 핵융합 발전소 운전 온도에 그 접근하는 1억도 벽을 우리가 드디어 돌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거를 20초 이렇게 늘려서 이제 20초 대까지만 넘었으면은 국제 핵융합 연구계에서는 우리나라가 거의 독보적인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을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핵융합 발전소를 운영하려면 온도가 1.5억 도까지는 올라가야 하는데 거기에 한 발 더 다가갔다 이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말씀하셨다시피 10년이 걸린 거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힘들고 까다로운 기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플라즈마가 이 연구의 관건인데요. 예. 이 핵융합에서는 플라즈마를 제어하는 게 바로 핵심 기술입니다. 이 플라즈마가 허리케인보다도 훨씬 더 예상하기 힘든 아주 복잡한 기류를 발생을 시켜서 핵융합을 방해를 하게 되는데 네. 이거를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D자형 자석의 자기장을 이용을 해서 네. 최대한 안정적으로 플라즈마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켜 가는 겁니다. 예. 또 이렇게 1억 도까지 초고온 플라즈마를 만들었다고 해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앞서 인터뷰에서 들으신 것처럼 이거를 10초만 늘리는 것도 굉장한 성과입니다. 예. 이 앞으로 K스타는 올해 안에 이 10초까지 이 시간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조금씩 이렇게 기록을 새롭게 경신을 하면서 지속 시간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5초 유지한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기술력이 정말 상당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 텐데 그럼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네, 이렇게 이 1억도 플라즈마 달성에 성공한 나라가 이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앞서 이 중국이 지난해 11월에 이 1억도 가열에 성공했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원리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 원리를 들여다보면 실제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데는 우리 K스타가 훨씬 더 가깝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번째이긴 하지만 원리만 따지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이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경우가 1990년대 이미 핵융합 연구를 시작을 했다면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와서 이 핵융합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후발주자면서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이제는 기술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은 이 민간 투자를 중심으로 이 활발하게 기술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고요. 예. 일본도 우리처럼 이런 초전도 핵융합 장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각 나라의 상황을 관련 내용 인터뷰로 들어보시죠. There are two priorities. The first one is to deliver ITER. The second priority of the US is clear, and that is to produce some fusion electricity by the middle of the century. The national academies say a pilot plant. That's actual electricity from fusion by the middle of the century. In Japan, we have a very global strategy toward realization of nuclear fusion energy. We are aiming to achieve that middle of this century. Towards that goal, now in Japan, we are constructing a superconducting tokamak device named JT60SA. 네, 이렇게 인터뷰로만 봐도 정말 국제적으로 핵융합 연구에 대한 관심이 뜨겁네요. 네, 맞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런 각 나라의 연구가 결국은 국제 공동 연구로 이어진다는 건데요. 예. 이 현재 프랑스 카다라슈 지방에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가 건설 중입니다. 쉽게 말해서 실제 핵융합이 전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실증해 보는 장치인데요. 네. 500메가와트급의 에너지 발생 장치를 실제로 만들어서 핵융합 기술을 검증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과 일본, EU와 같이 선진국
7개 나라가 함께, 7개 나라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각 나라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과 연구 성과들이 모두 이터에 한 번에 적용이 돼서 네. 하나로 모이면 이 실증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정말 국제적인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전 세계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만큼 핵융합 연구가 주목받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우선 이 장점을 살펴보면 가장 큰 이유는 효율성입니다. 이 핵융합 연료 1g이 석유 8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쉽게 말해 욕조 반 정도 양의 바닷물에서 추출한 중수소와 네. 노트북 배터리 하나 정도에 들어가는 리튬이 있으면 한 가정이 30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이 원자력 발전과 비교를 해도 7배 이상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이 사고가 나더라도 폭발이나 방사성 물질 누출의 위험이 적은 편입니다. 네. 이 연료를 한 번에 넣어 놓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계속해서 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료 주입만 멈추면 바로 이 핵융합 반응을 중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폭발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이 핵융합은 고준위 폐기물이 아니라 중저준위 폐기물만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 수십 년 정도 보관을 하게 되면 자연 상태로 되돌려 보낼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도 좀 적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덧붙여서 또 앞서 연료 공급까지 쉽다고 하셨으니까 네. 정말 궁극의 에너지원으로 부릴 법한데 언제쯤 이 기술이 상용화될까요? 이 현재 이 이터가 완공되는 시기가 이 2025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들을 모두 검증해 볼 거고요. 이 검증이 끝나게 되면 전문가들이 한 2040년쯤 되면 우리가 실제로 상용화할 수 있는 핵융합로가 건설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상용화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남긴 했지만 그 속에서 우리나라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